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녹록치만 않은 장이 12월 들어서 매일매일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만 않은 시장의 연속이고, 또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이 5조도 못 넘었고 코스피도 겨우 5조대를 넘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딱 그 시장 자체에서 몸으로 그냥 눈으로 체감이 되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 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개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거래가 터지지 않은 종목군들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뭐 CPI 발표라든지 FOMC에서 금리 인상, 점도표 발표, 추가적인 파월의 기자회견 등까지 사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번 한 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 정확하게 테마를 알고, 섹터를 알고, 당일 주도주를 명확하게 발굴해내고, 그 안에서 매매와 트레이딩이 자유자재로 이어진다면야 사실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 대다수의 뭐 섹터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급감하고 서로 간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소수의 종목만 돈이 쏠리고요. 돈이 쏠리는 종목만 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그냥 소소한 흐름만 이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변동성이 적고 답답하고, 또 고점 돌파를 하면 이 급락을 자주 맞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이번 한 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시장 잘 조심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주식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현상은 변곡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승과 하락 사이 예단해서 움직이기보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매우 강한데요. 지난번 사우디랑 마찬가지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한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네옴시티 섹터가 급락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일은 한중 수교 30주년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나올 텐데요. 그 이후에 바로 나올 게 뭐가 있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매우 강했던 미디어, 중국 소비주가 이러한 재료 소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만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할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가 시장의 대안으로서 지속해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반영이 된다면,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양시장 뭐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가 소폭 더 많은 상황인데요. 뭐 항생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닥 많이 빠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IT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매우 안 좋고 좀 불안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섹터,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도 미디어 섹터가 지수를 떠받들고 움직였고, 오늘도 미디어 섹터가 지수를 떠받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섹터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재미없는 장세가 연속됐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객 예탁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50조대 고객 예탁금이 지금은 46조대. 근데 신용잔고가 1조 3천억이다.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이런 유동성이 약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면 좋은데, 오늘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매도도 매수도 별로 없는
그냥 관망 심리가 매우 짙었던 수급의 모습입니다. 뭐 개인뿐만 아니라 전부 다 관망 심리입니다. 매수 매도의 이 격차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 그냥 관망해 버렸다. 그냥 방향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매우 강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장중 이 지수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왔다 갔다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 좁은 박스권에서 종목군들이 돌파를 하기도 어렵고 또 깨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 저는 반복된 거를 오늘 좀 많이 봤는데, 특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하면 손절을 쳤다 치면 또 이런 지수가 박스권 흐름이다 보니 다시 손절 치고 다시 올라오고, 위로 올라와서 돌파할 것 같다 싶으면 박스권 상단에 막혀서 또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오늘 뭐 최근에는 그냥 데이 트레이딩 정도, 그러니까 당일 단타 매매를 조금 조심하고 데이로 접근하는 종목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과 시장의 뭐 주테마가 매우 좀 빈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혼조세 이후 장 막판 PPI 상승 영향에 따른 이번 주 발표될 CPI와 FOMC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들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내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올라가기보단 잘해야 횡보장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니, 증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관망 심리가 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연속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들어 명확하게 중국 소비주, 중국 한한령, 중국 리오프닝,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 품귀 현상까지 등 키워드의 시장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쪽 섹터의 시장을 지켜봐야 그나마 시장에서 소외는 안 되는 정도이지, 이를 제외해버리면 정말 아주 소수의 섹터와 종목에서만 수급이 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시장입니다. 즉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는 중국이고요. 미국 쪽 IRA 테마 섹터라든지 이쪽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 그나마 본전이라도 하는 장세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정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고요. 아까 돈이 돌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은 받치는 물량이 없다 보니 한없이 밀리고, 소수의 수급 종목, 쏠림 종목은 시장 트레이더들이 매매할 게 없으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전부 쏠림이 강하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 단타는 테마의 대장에서 놀던지 아니면 FOMC를 지켜본 이후 수급이 돌 때 들어와도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그래요. 이 하락의 클라이막스, 하락의 막바지 구간에 이제 못 버티고 나오는 투매 물량들이 가끔 출회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CPI 발표를 사실 예측이 전혀 좀 잘 안 되는데,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매수로 대응을 계획을 하고 내일과 모레 정도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이제 뭐 100% 맞을다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이렇게 방향이 가지 않는다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10월 CPI 사실 전월비 낮아질 겁니다. PPI도 그랬고요. 예상도 그렇고요. PPI도 전월 대비 낮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락하면 하락의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상승하면 상승의 논리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낙폭이 생긴다면 당연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수가 상승해 버리면, 오히려 지수가 상승해 버리면 조금 경계하고 내일 장을 볼 예정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미 증시가 뭐 제한적 반등 흐름 속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CPI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지수를 누른다면 분할로 접근을 계획을 해보고, FOMC에 예를 들어서 또 하락을 한다면 그때 또한 추가적으로 좀 태울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통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FOMC가
진행이 되면 뭐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하루 이틀에 그러한 물량을 소화하기가 일반적이고요. 또 국내에 지금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15일 날 정도 발표될 이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 시장을 또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개미도 아니고 뭐 소액 투자자 정도 그들한테는 될 텐데 이 세상에는 엄청난 슈퍼개미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고 이러한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때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시장에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15일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15일 날 예정대로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생각대로 금투세가 뭐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한도가 뭐 10억에서 대주 조건이 50억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은 무려 엄청 큽니다. 기존의 10억에서 50억이기 때문에 5배에 육박하는 규모라 당연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또 팔아야 될 물량도 안 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짓누르는 이 연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증시의 그동안에 연말 때마다 이 짓눌렸던 그런 수급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작용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중국 OTT 관련 섹터가 매우 강했는데요. 좀 아쉽게 저희는 레몬레이는 들고 있었는데 뭐 시가에 매도하고 나머지 종목을 진입을 못해서 오늘 사실 뭐 특별하게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따로 정리를 한 게 이게 제가 영상에 빼먹었던 게 한중 외교 장관 회담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죠. 이 문화교류 확대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된다라는 이슈 속에서 또 오늘 새로운 게 방영이 됐잖아요. 새로운 OTT 관련된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이 되었고 그 외로 뭐 시장에 이보다 더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미디어 섹터가 그냥 원탑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섹터 지속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30주년 이벤트가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현재 한중 FTA 2단계가 협상에 이제 곧 있으면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미디어, 관광 시장의 확대 개방을 골자로 한 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 적응을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랐다가 밀렸어도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 바로 FTA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뭐 지수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지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뭐 저희도 장전에 이제 영진약품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해드렸었는데 중국 의약품 사재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항생제 부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이 해지 역할로 이러한 코로나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일도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 연속된다면 또 중국의 당연히 이 리오프닝을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오프닝 당시에도 똑같이 발생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영진약품 정도 이제 돌파 매매로 한 2% 정도 좀 짧게 매매를 치고 나왔는데요. 일단 국제약품이 5장에 이 대장주가 바톤 타치를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내일도 한번 대장주 위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제약품, 영진약품 두 종목 위주로 좀 내일도 예를 들면 지수가 밀릴 때 해지 성격의 종목을 본다면 지금은 이쪽 국제와 영진약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유동성이 없는 가운데 이 조일알미늄이 롯데알미늄과 1조 400억 수주공시 계약이 터졌는데요. 일단 부가세를 제외한 1조 400억이기 때문에 이 비록 2023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러니까 매년 한 2천억대, 2,200~300억, 2,500억대 수주 물량을 딴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매출 뭐 3천억 하는데 2천억이 추가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주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뭐 비록 상한가에 가진 못했지만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CES 관련된 종목군들 지속 관찰을 해보면 좋겠다 싶고, 메타버스와 로봇, XR 이런 쪽이 주를 이루겠죠. 이런 쪽이 주를 이루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이번 주 잘 넘기면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CES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물씬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아바타가 끝나고 아바타에 대한 이 메타버스 기대감 한번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변압기 섹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변압기 섹터는. 자, 지수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5G 섹터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해야 지금 박스권이고요. 이 자리에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올라가도 강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주면 바로 뚫을 텐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에 하나 깰 수도 있는 시나리오는 생각은 하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깨면 아래에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뭐 지수를 깨고 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이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횡보로 갈지, 네, 이런 점 보고 있습니다. 뭐 블랙스완 같은 뭐 러시아의 핵전쟁 이슈만 없다면야 그렇게 문제 되리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사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수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고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전혀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형주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 그냥 뭐 유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지속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영상에 따로 언급을 했겠지만은 엔벨로프 들어오면 저는 한번 봐볼 것 같아요. 뭐 깊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쭉 밀려가지고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엄청 밀려 내려오죠. 거의 이 존에 들어오긴 했는데 뭐 내일장 이런 반등하고 밀릴지 한번 체크 정도 해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엔벨로프 찍고 일단 올라왔는데 이 지지와 저항에서 길적 반등 정도 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아직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차전지 섹터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는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다 불안불안하고요. 뭐 길적 반등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딱히 지금 볼 생각조차 없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에 급등했던 이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 엄청나게 상투를 치고 내려오는 이 각도를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에 진입하면 안 되겠죠. 반등은 해도 이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이 파동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까지 나왔기 때문에 넥라인도 부러졌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하락 파동은 굉장히 깊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 섹터도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네, 다 죽어서 조심해야 될 섹터가 돼서 리튬도 보면 안 되고, 뭐 자원 관련해서 뭐 오늘 이움 리튬인가 무슨 리튬 WI가 뭐 사명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GN1 에너지도 최근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다 급락해 버리고, 후발주자들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디어엔터 좀 볼게요. 미디어엔터 먼저 CJENM 금요일날 무려 16%가 올랐었는데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돼서 강하구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바로 시세를 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좀 연 이틀 좀 강하게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지금 이틀 연속 올라가는데 쇼커버링 물량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방향을 좀 바꿔 놓은 것 같은데요.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온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밀리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겠지 생각이 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연 이틀 좀 급등을 해서 지금은 좀 부담되는 위치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날 저도 매매했던 사막 네트워크스
중소형주죠. 중소형주고 뭐 기준점은 당연히 이번에 돌파를 시켰던 이런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눌렸다가 가는 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 이후에는 이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쭉 밀릴 수도 있는 걸 참고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몬레인의 경우에는 종목을 좀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시가 갭이 생각보다 들지 않아서 그냥 시가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은 아마 저는 계속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계속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고, 시간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 아래에서 잡아서 모아가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밑에 내려오면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는 아마 매매를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몬레인은요 좀 더 관찰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위에서 막대한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아직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핫한 중국과 중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 송중기와 이런 부분이 저는 결코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좀 보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 핑거 스토리를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상장 이후에 상한가 오늘 종가 무렵에 들어간 상한가까지 3연상을 찍고 일단은 좀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3연상 구간에서는 사실은 상따를 안 하는 게 정석이에요. 상따를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일단은 3연상 들어가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수익권에 있겠죠. 내일 만약에 굉장히 크게 밀린다면 저는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갭을 활용한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구간을 설정해 놓고 아마 매매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핑거 스토리 좀 봐볼 것 같고요. SAMG 엔터도 오늘 삼지 엔터죠. 핑거 스토리 따라서 종가에 흘러내렸는데 얘는 정확한 이 지지 구간을 잘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지지 구간이 깨졌을 때는 이런 종목은 이렇게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는 것도 열어놓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시간에 반등을 해서 이게 올라가서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를 갈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완벽하게 물량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텐데, 이런 자리를 돌파가 실패하면 쭉 밀릴 수도 있어서 밀리게 되면 아마 신규 상장주라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오늘 워낙 한한령으로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주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못한다면 또 한 차례 눌림을 보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일단 눌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종목군들 약간 견조하게 수급도 이어지고 있어서 관심 종목권에서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오늘 변압기 섹터에서 현대 일렉, 그 다음에 재룡 전기, 이런 변압기 섹터가 있죠. 일단 최상위권에서는 재룡전기와 현대일렉이 가장 강하게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눌리지가 않아서 좀 진입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사실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으면 좀 편하게 봤을 텐데 원하는 구간에 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이런 종목군들은 좋은 종목군들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메타버스 쪽 보죠. 맥스트라든지 뭐 일단은 가장 센 게 뉴프렉스인데, 지난번 사모펀드 뭐 소량의 매도가 있었는데 그거 다시 잡아먹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은 뭐 돌파를 못하면 또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내려올 때 분할 매수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선익 시스템은 이상하게 지금 손이 안 가서 패스하고, 신화인터텍 많이 내려오고 있죠. 뭐 엔벨로프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하단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고, 자, 맥스트도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는데요. 뭐 이런 바닥
다졌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다음 주를 좀 기약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어셀은 시가부터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해버렸고요, 시가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직약품, 그다음 녹십자 웰빙, 뭐 FSN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차례 좀 큰 폭의 상승에 좀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최근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많이 좀 터트리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 거래가 터트리고 음봉 한 두 개 딱 주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동반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웰빙 이 종목을 좀 관심을 하나 가지셔도 괜찮겠다 싶고, 소카라는 종목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관의 수급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20거래일 가깝게, 특히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11선이라든지 5일선 기준에서 이런 갭이 있었던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대는 이 갭이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갭 자리, 이러한 갭자리 구간에서 뭐 눌림목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답답한 시장이고요. 지금은 무리하기보다는 뭐 시장 움직임, 테마,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 뭔지 등등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만에 하나 나올지 모르는 시장의 이 하락에 대비하면서 그러한 하락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을 허비해 버리지 말고 그 총알을 하락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